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독립시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 몇 번 일어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이 사건을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것의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럼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5번을 던져가지고 5번을 던져서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 이런 걸 이제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5번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4번이 일어났어. 그럼 앞에다 뭘 붙여라? 5시사 5번 중에 4번. 그리고 3의 배수가 4번 나온 거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4제곱해주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게 한 번 있었으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을 1제곱해주고, 이런 게 독립시행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필수예제 10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얘는 앞에다 이런 설정을 붙여줬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요.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나한테 기회가 3번이야. 근데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져요. 4의 배수가 나오면 나한테 4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로 쪼개보면, 우선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럼 이 경우에는 나한테 기회가 몇 번 있어요? 3번. 3번의 기회가 있어.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3번 중에 2번 성공하는 거니까 3, C, 2 해주고. 자,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뭐예요? 2분의 1이지? 요게 2번 일어났고, 뒷면 나올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죠. 요게 몇 번 일어났다? 요게 한 번 일어났다. 요걸 곱해주면 이게 이제 3의 배수가 나와서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인 거고. 자, 승혁아,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얼마? 주사위 던져가지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4의 배수는 누구야? 4밖에 없잖아. 그럼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6분의 1. 자, 6분의 1의 확률로 이때는 나한테 기회가 몇 번 주어진다고? 4번.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다 그랬잖아. 4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역시 그 4번 중에서 2번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C2. 그리고 성공하는 거 2번. 실패하는 거 2번.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 어떻게 하면 답이에요? 더해주면 답이겠지, 그치? 더해주면. 네, 이런 게 독립시행이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필수예제 11번. 자, 이거는 이 횟수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식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지금 나한테 8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앞면이 나오면 20점이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이에요. 근데 나는 8번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총점이 100점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왔을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거 뭐 굳이 뭐 x로 잡고 뭐 8-x로 잡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뭐 때려 맞출 수 있죠. 동전 8번 던졌으니까 뭐 그냥 4번 4번 나왔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앞면 4번, 뒷면 4번. 이러면 몇 점이에요? 그죠? 120점이죠. 앞면 4번이면 20 곱하기 4에서 80점이고 뒷면 4번이면 40점이니까 120점이잖아.
그럼 점수가 너무 크잖아. 그럼 앞면을 하나 줄이고 뒷면을 늘려. 앞면 3번, 뒷면 5번. 이러면 어때요? 110. 어떻게 한 번 더 줄여. 앞면 2번, 뒷면 6번. 그지? 그럼 몇 점이야? 딱 100점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100점을 얻기 위해서는 앞면이 2번, 뒷면이 6번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쓰면 되는데 이거 동전을 반복해서 던진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몇 번 중에 몇 번? 8번 중에 2번. 그럼 8, C, 2, 그죠? 8C 2.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2제곱, 2분의 1에 6제곱. 끝났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고요. 넘겨서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연습 문제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까? 116번. 이게 문제가 되게 짤막한데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거 116번. 동전 6개 하고요.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네? 동전 6개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어. 근데 그때 앞면이 나타나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보다 클 확률이에요. 뭔 말인가? 앞면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이야? 춥다고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네. 몰라? 겪어봐. 네가 옷을 벗어서 애를 줘 그러면. 자, 앞면의 개수가 주사위의 눈보다 더 클 확률인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죠? 너무 많지 않아요? 많을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왔다. 그럼 어때요? 다 들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 일단 앉아. 자, 앞면을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왔다. 그러면 앞면의 개수가 여러분 동전을 6개를 던졌기 때문에 앞면의 개수가 0, 1, 2, 3, 4, 5, 6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126쪽이야. 126쪽. 자, 이렇게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왔으면 이때 앞면은 어때야 돼? 2, 3, 4, 5, 6 중에 있어야 되죠. 앞면이 나온 동전이. 또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왔으면 3, 4, 5, 6 중에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인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사위 눈 하나마다 앞면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인공을 바꿔봐. 앞면이 나온 개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봐.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빵 개 나왔어. 그러면 주사위의 눈은 뭐가 나와도 안 되죠. 그죠? 앞면이 1이 나왔어. 앞면이 하나가 나왔어. 이때도 주사위의 눈은 뭐가 나와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앞면이 2개 나왔어. 앞면이 2개 나왔으면 그때 주사위의 눈은 뭐가 나오면 돼? 1이 나오면 되죠. 1. 그죠? 자, 앞면이 3개 나왔어. 앞면이 3개 나오면 주사위 눈은 1 나와도 되고 2 나와도 되죠.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왜냐면 주사위 눈은 1, 2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6분의 2라고 한 번에 확률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앞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다 독립시행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해야지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앞면이 6개면 어때요? 주사위가 1, 2, 5까지 괜찮아. 그치?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앞면을 동전을 6개 던져가지고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자, 요거 가보자. 동윤아. 저번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이야. 6번 던져가지고 그 중에 2번. 그럼 앞에 뭘 붙이죠? 6, C, 2. 그치? 자,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 그냥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2분의 1에 몇 제곱? 2제곱. 앞면 2번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 4번은 뭐가 나온 거야? 뒷면.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요거에는 몇 제곱? 4제곱. 그치? 그리고 주사위는 꼭 1이 나와야 돼. 주사위 던져가지고. 재준아, 1 나올 확률은? 그렇지. 6분의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6번 중에서 3번이 앞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에 3제곱. 그리고 주사위 던져서 1도 괜찮고 2도 괜찮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를 전부 써가지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 근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이게 뒤에 거 제곱이요? 아니 저 뒤에 제곱하는 게 뭐가 있지? 뒤에 제곱하는 게 뭐야? 이거? 그거 할 때. 이거? 이게 지금 6번 중에 3번 앞면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앞면이 나온 횟수. 이건 뒷면이 나온 횟수.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산해주면 답이 128분의 43입니다. 힘들어서 계산을 못하겠다. 128분의 43.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전부 똑같거든요. 이게 전부 그냥 2의 6제곱이니까 이게 얼마죠? 64? 64분의 1이 다 공통이에요. 이게 다 공통이니까 앞에 6시2랑 6분의 1 곱한 거, 6시3이랑 3분의 1 곱한 거, 이 부분들만 계산해서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일 뿐이지. 자, 이제 우리 통계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128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중3 때 배웠던 통계 기억나니? 안 나니? 뭐 그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어렴풋이 기억나잖아. 어렴풋이? 어렴풋이가 뭐예요? 어렴풋이. 어렴풋이란 말 몰라? 그러게. 그래, 네 상태가 지금 어렴풋이야. 어?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어? 조민아 가서 프린트 가져와. 자, 통계로 갑니다. 우선 통계에 가면 이제 처음에 이 128쪽부터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읽어봤을 때는 약간 뭔가 이게 손에 딱 안 잡히는 약간 이렇게 두루뭉실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요. 우선 처음에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확률 변수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래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제 이거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던지면 내가 만약에 2개의 동전을 던졌다. 그럼 우리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쓰잖아. 뭐 HH, HT,
TH, TT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걸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그럼 이 표본 공간에 4개의 원소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 4개의 원소들을요. 내가 일정한 어떤 규칙을 부여해가지고 이 4개가 하나의 숫자에 연결이 되도록 정의를 해주자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 상황에서 앞면이 나온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면이 2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2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어때요? 얘네 둘은 앞면이 하나 나왔으니까 얘네 둘은 1이라는 숫자로 연결되는 거고 얘는 앞면이 없잖아. 얘는 뭘로 연결돼? 0이라는 숫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이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는 설정을 딱 줌으로써 얘네들이 어떤 숫자 하나로 딱딱딱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이거를 주로 이제 표로 표현을 하게 돼요. 표.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자 x를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시켜보니까 0에 대응하는 애가 있고 1에 대응하는 애가 있고 2에 대응하는 애가 있었잖아. 그럼 x값은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그 밑에 x값이 0일 때의 확률을 밑에 적어주면 되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중에서 0이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럼 이거 확률로 따지면 뭐예요? 4분의 1인 거예요. 0이 될 때의 확률, 0이 될 확률이 4분의 1인 거고 자 1이 되는 거는 네 가지 중에서 2가지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의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2의 확률은 다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x값에 따른 확률이다 그래서 p x는 x 이렇게 써줍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을 해주면 각각의 값에 따른 확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완성되면 뭘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는 대답을 딱딱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 표.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데 아래쪽에 뭐 이산 확률 변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랑 비교되는 연속 확률 변수 그게 나오면 그때 얘랑 비교해서 생각 한번 해보고 자 지금은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표를 완성시킬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표가 완성이 되면 그 표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들을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PI라는 건 그 표에 들어있었던 그 각각의 확률들 있잖아.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걔네들 각각은 전부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과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거. 그 표에 들어가 있는 확률 값들을 다 더했을 때 그때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만약에 내가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에 더해가지고 1이 안 나와. 그럼 다시 해야 돼. 그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이 나와야만 정상이고 또 문제에서 이 성질을 꼭 한 번씩 활용하게 만들어요. 확률에다가 뭐 칸이 세 칸 있으면 세 칸 중에 한 칸은 꼭 A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야. 그럼 합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A 값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거의 뭐 모든 문제에서 한 번씩 거쳐가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런 거죠. 확률 분포표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문제에서 그러면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x가 x2보다는 크거나 같고 x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 표에서 x2랑 x3 사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것만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놈의 확률인 P2하고 요 놈의 확률인 P3를 어떻게 하면 답이야? 더해주면
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로 써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확률 분포를 만들었는데 이게 0, 1, 2, 3, 4,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때의 확률이 그냥 단순하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볼게. 요로 1 나오잖아. 그죠? 자, 요런 상황에서 P X가 2 이상 5 이하일 확률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X 값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X 값이 누구예요? 2, 3, 4, 5 네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 네 가지에 대한 확률들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한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물어보는 확률이 나온다는 거야. 6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앞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필수예제 1번을 보면 자, 문제에서 지금 확률 질량 함수 단어만 어렵지 확률 질량 함수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X 자리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표를 그릴 때 X 값으로 1, 2, 3, 4, 5 다섯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X가 1일 때 그때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자, PX는 X일 때 K분의 X라고 써 있죠. 그럼 X 자리에 1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일 때의 확률을 K분의 1로 정의하겠다는 거야. 그럼 2일 때 확률은 뭐겠어? K분의 2가 되는 거 그죠? X 자리에다가 그냥 X 값들을 집어넣으면서 확률들을 쭉쭉쭉 써나가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K분의 2고 여기는 K분의 3이고 여기는 K분의 4고 여기는 K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앞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재준아 이 5개를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자, 그럼 이거 5개 다 더하면 K분의 뭐가 되죠? 아니 1, 2, 3, 4, 5 더하면 얼마야? 야, 이 정도 K분의 15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K도 얼마야? K도 15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합이 1이라는 것만 이용하면은 K 값은 바로 나오는 문제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32쪽에 있는 문제도요. 여기도 확률을 그냥 알려주지 않고 또 A를 집어넣어 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A, 3A, 3A, A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승혁아, 그럼 A가 얼마야? 8분의 1. 그지? 자, 여러분 A가 8분의 1이면 0일 때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1일 때 확률은 8분의 3. 2일 때 확률도 8분의 3. 3일 때 확률은 8분의 1이죠. 이렇게 표가 완성됐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P, X가 2A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민주야, 2A도 2A죠. 그죠? 이미 우리가 8분의 1인 걸 구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8분의 1을 그대로 여기 A 자리에다 집어 넣어주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P, X가 4분의 1 이상일 확률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이 표에서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애가 몇 개야? 그치? 0 빼고 1, 2, 3, 3개가 해당되죠. 그쵸? 1, 2, 3. 그래서 1, 2, 3의 확률들을 다 뭐 해라? 다 더해라. 몇이에요? 8분의 7.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확률 분포 표만 있으면 뭐 간단한 문제들이고 자 여기까지는 확률 분포 표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옆에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면은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 표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가 뭘까요? 7C3이겠죠. 그죠? 7개 중에 3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3개의 공을 뽑을 건데 이 문제에서 지금 확률 변수 x를 뭘로 정의했나요? 흰 공의 개수. 그죠? 흰 공의 개수. 내가 공을 3개를 꺼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 x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뭐뭐뭐뭐가 있어? 내가 공 몇 개 뽑죠? 3개 뽑잖아. 3개 뽑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흰 공의 개수는 일단 0개일 수도 있죠.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표를 그릴 때 x값이 0, 1, 2, 3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4칸을 그려놓고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가 0이라는 건 내가 공을 3개를 뽑았는데 흰 공이 없다는 얘기죠. 흰 공이 없어. 그럼 뭐만 뽑힌 거예요? 검은 공만 3개가 뽑힌 상황을 말하는 거지. x가 0이라는 건. 맞죠? 그럼 x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이 2개 뽑힌 상황인 거지. 그치? 나는 공을 3개를 뽑았으니까. 자, 그럼 승혁아, x가 2면은 무슨 뜻이야?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x가 3이면 흰 공만 3개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확률로 쓰면 되겠다. 자, 시연이 해봐. 분모가 73이었어. 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3C3. 자, 그 다음에 이거는 73분의 4C1. 아, 사실 응. 3C2.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73분의 4C2. 3C1. 얘는 33. 야, 흰 공이 4개야. 43. 4C3.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만약 자, 여기 지금 0, 1, 2, 3이었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x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0이나 1이나 2나 3이 있는 이 자리에 x가 있다면 이거 무슨 뜻이 되죠? 그치? 내가 흰 공을 x개를 뽑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내가 흰 공을 x개를 뽑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이고 흰 공을 x개를 뽑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검은 공은 몇 개를 뽑은 거예요? 3-x개를 뽑은 거지. 그치? 그럼 이것도 이런 것처럼 쓸 수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뭐야? 7C3인데 자 분자에 흰 공 4개 중에 x개 뽑았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4cx 곱하기 검은 공 3개 중에 3c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x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확률들을 탁탁탁탁 찾을 수 있는 그 식. 요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지금 단계보다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로 가면 얘가 더 중요해져. 근데 지금은 쟤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 식에다가 요 x 값들을 딱딱딱 넣어주면 확률이 딱딱딱 나오는 그런 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걸 쓰는 것보다 이 표를 잘 완성할 수 있으면 된다. 네.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재준아, 7C3이 뭐지? 네? 7C3. 73이요? 70 뭐요? 765 나누기 321.
이게 7C3이야. 네. 그럼 얼마야? 35, 그치? 35. 3C3은 뭘까? 1, 그치? 1.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모 35는 똑같고, 자, 4C1이면은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거든요. 몇 가지일까? 4겠지. 3C2는 3C1과 똑같잖아. 그럼 얘는 3이잖아. 그럼 4, 3, 12. 자, 여기도 35는 똑같고요. 4C2는 뭘까? 4C2. 다시요? 이것처럼 쓴다면 4C2는 4, 3, 2, 1. 아, 2. 6.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5분의 4C3은 뭐랑 똑같아? 다시. 아, 잠깐 6에다가 3을 안 곱했다. 요게 앞에 게 6이었고 얘가 3이니까 여기는 18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죠? 18. 자, 4C3은 4C1과 똑같으니까 4.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뭐 한번 해보라고? 다 더해가지고 1 되나 한번 체크해보라고요. 1 되나요? 돼요? 되네? 되는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그럼 x가 2보다 2 이상인 거죠. 그러면 뭐가 해당되겠어? 요거하고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거죠. 그쵸? 저 2개를 더하면 된다. 35분의 22. 그치? 쉽지 않니? 그죠? 자, 넘어가서 134쪽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확률 분포 표의 개념으로 이 124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124번.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124번. 자,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말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 여기 안에 등식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관계를 잘 보면 P2에서 P1을 뺀 게 8분의 1이고 또 P3에서 P2를 뺀 것도 8분의 1이고 P4에서 P3를 뺀 것도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P1, P2, P3, P4 이렇게 나갈 때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P 값이 커져요. 그죠? 그죠? P2에서 P1을 뺀 게 8분의 1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P2가 P1보다 8분의 1만큼 커 이런 말이잖아. 그 다음에 P3에서 P2를 뺀 게 또 8분의 1이죠. 그러면 P3가 P2보다 8분의 1이 커. 그 다음 거는 P3보다 8분의 1이 또 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그 P1의 확률, P1의 값을 우리가 A라고 정한다면 P2는 A에다 얼마 더한 거? 8분의 1 더한 거. P3는 거기다 8분의 1 또 더한 거. P4도 8분의 1 또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 1, 2, 3, 4니까 1, 2, 3, 4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로 만든다면 자 1일 때 확률을 A라고 잡았을 때 2일 때 확률이 이제 A보다 얼마 크다고요? 8분의 1 크고 3일 때 확률은 그거보다 또 8분의 1이 크니까 8분의 2 A 더하기 8분의 2 네 번째는 그거보다 또 8분의 1 크니까 A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재준아 이거 다 더하면 뭐 돼야 돼? 1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네 넷을 다 더하면 A가 4개니까 4A고요. 8분의 1과 8분의 2와 8분의 3 더하면 얼마죠? 8분의 6이죠. 8분의 6. 8분의 6이면은 4분의 3이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한 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4분의 3 넘기면 얼마예요? 4분의 1 되고 그죠? 4A가 4분의 1이니까 A는 16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이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 각각의 확률들을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인데
문제에서 자 이렇게 생긴 이거 2차 부등식을 줬네요. 그죠? 2차 부등식. 풀면 되지 뭐, 그지? 인수분해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동윤아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x는? 3이죠. 3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3 하나밖에. 자, 그러면 3일 때의 확률이니까 요 놈인데 요 놈. 요 놈은 a가 16분의 1이라는 것을 반영시키면 16분의 뭐예요? 5가 되겠지. 16분의 5.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6분의 5다. 이렇게. 그죠? 자, 요거 바로 위에 1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23번. 풀어봐. 네. 동윤이 몇 도였어, 재용? 30. 1.7. 동윤아, 내일 한식인 거 알지? 올 거지? 진짜. 안 올걸요? 그때 일어나기만 해. 아니 안 올거예요. 잠깐 못. 야, 네가 지금 올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안 올거예요. 야, 오후 1시에 일어나기 힘들면 언제 공부하냐? 아니 쌤이 브런치지만 또 이혼의 2시에 회원들이 있어요. 2시에 저러. 올라가는 거는 신나게 잘 가면서 학원 올 때만 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요. 쌤도 안 올라오는 거 것 같아요. 맞죠? 너 특강 시간 1시인 거 알고 신청했는데 신청해놓고 일어나기 힘들어서 못할 말. 와, 내일 안 가요? 야, 나는 믿어. 올 거야. 나의 기대에 부응해라. 재준이 시험 몇 도야? 59도요. 59도가 말? 5.9도. 59도. 근데 59도면 죽을라. 죽지. 죽고도 남지. 59도. 다운하고 70도야. 70도. 막단. 123번은 일단 K 값을 구하는 게 급선 무지개지. K 값. 그러니까 K 값 구해봐.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니죠? 여기 모양이 하나하나 뭐 쓸 수는 있는데 이게 계산이 될 때 이게 지금 그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리화 시키는 형태로 곱하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뜨면서 지워지고 그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8번째건 뭐 100번째건 다 더할 수 있죠. 결국 다 사라지고 앞에서 뒤에서 몇 개만 남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K 찾는 거죠. 여기다 1문제, 여기다 2문제, 여기다 3문제, 8문제까지를 다 더하는 거거든. 그걸
K 찾은 사람? 나 얼마 나왔어? K가 K요? 2 K가 2야? 아니에요? 2분의 1이지 2분의 1. 네. 왜? 이제 2분의 말해보세요. 2분의 3 빼기 그렇지. 아 왜? 자, 해보자. 우선 여러분 이 식을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시켜놔 버리는 게 편하죠. 자, 아까 유리화 시킬 때 뭐 곱한다 그랬어?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분모는 그냥 1 되니까 없어지죠. 분모 없어지고요. k 괄호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얘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이 식에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8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란 말이지. 요거를 또 우리가 또 시그마로 쓰면 k 쓰면 안 되겠다. k가 아니라 x에다가 1부터 8까지 넣을 거다. 자, k는 변수가 아니니까 앞으로 당겨버리면 되고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x 1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죠.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런 규칙으로 간단 말이지. 가가지고 8 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없어지는 애가 누구냐면 루트 2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죠. 그죠? 얘 혼자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앞쪽에서 두 번째 숫자가 남아있으니까 뒤쪽에서도 두 번째 숫자가 남아있게 돼요. 그죠? 결국은 괄호 안에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1과 3 이게 둘만 남는 거지. 그래서 몇 K가 된다? 2K가 된다. 2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2분의 1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K 값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확률을 찾는 건데 X가 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이것도 3일 때가 아니라 3 이상일 때니까 3, 4, 5, 6, 7, 8의 확률을 다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x는 3부터 8까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고 아까 찾은 k 값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한테다가 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건데 자 1 넣으면 아니지 1 넣고가 아니지 3 넣고 그죠? 3 넣고 4 넣고 할 건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식이니까 자,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살아남고 뒤에서는 플러스 9, 루트 9가 살아남아 가지고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쉽지? 별거 없네요. 다행이다. 이번에 1등 맞아볼게요. 아 그래? 기대할게. 그러면 저기 S반을 올려줘요? 어우, S1인가? 야, 1등급만 받아봐. 저 미적반으로 올려줄게. 미적반으로. 가서 미적분해 미적분. 미적분을 왜요? 저희 사지 않았어요? 그 미적분 말고 초월 함수의 미적분 있어요. 초월 함수의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이잖아. 자, 135쪽 보겠습니다. 135쪽. 요 단원을 끝까지 하고 싶으나 끝까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5분? 15분 마지막 15분. 자, 135쪽에 가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런 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그럼 이런 표에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대값 또는 평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맞아요. 근데 그 평균을 다른 표현으로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기대값 또는 평균을 이 확률 분포 표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모든 칸에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x랑 그때 확률이랑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끝까지 다 더하면 그때 나온 값이 기대값 또는 평균 이렇게 부르는 값이 나오거든. 기대값이랑 평균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평균의 개념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확률로 계산을 하자면 확률 분포 표에서 계산하자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왜 그 뭐 중간고사 보고 나서 평균 점수 구하잖아요. 그 평균 점수 구하는 것도 굳이 이 확률 분포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무슨 60점 받은 과목도 있고 뭐 70점 받은 과목도 있고 뭐 90점 받은 과목도 있고 100점 받은 과목도 있어. 근데 10과목을 봤는데 10과목 중에 60점 받은 과목이 3과목이야. 그러면 10분의 3이 되겠죠. 확률이. 그 다음에 10과목 중에 뭐 2과목은 70점이야. 그럼 10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점 받은 과목이 1과목이야. 그럼 10분의 1이 될 거고 100점 받은 과목이 4과목이야. 그러면 10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결국 이 계산이 우리가 평소에 평균 구할 때 하는 계산과 어때요? 똑같잖아. 60점 곱하기 3하고 70점 곱하기 2하고 이렇게 내 점수 다 더해가지고 10과목이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그 개념이랑 같은데 그거를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맞고 그럼 평균은 알겠는데 그럼 기대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기대값이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상황으로. 자, 이거는 뭐 행운권, 일종의 뭐 복권 같은 거죠. 복권 같은 걸 샀는데 이 복권은 1등 당첨되면 5만 원을 주는데 5만 원에 당첨될 확률이 20분의 2야. 그 다음에 만 원에 당첨될 확률이 20분의 3이야.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확률 분포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상금과 그 상금을 탈 확률 곱하고 요 상금과 요 상금을 탈 확률 곱하고 이런 식으로 상금하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방금 말한 평균의 개념이랑 같은 거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000원이 나온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7,000원이라는 값은 어떤 개념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7,000원. 저번에 했을 때 최소 자기가 얻었으니까. 최소는 아니고 그냥 약간 평균적으로. 그죠? 평균적으로 내가 이 복권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7,000원인 거야. 이게 내가 이 복권을 한 장만 샀다면 이 7,000원이라는 값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한 장만 샀으면 내가 그냥 운 좋으면 5만 원 걸리는 거고 운이 없으면 꽝인 거고 그래서 7,000원이라는 값이 별 의미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 복권을 10,000장을 샀어. 난 얼마 벌까요? 7,000만 원. 10,000장을 사게 되면요. 한 장당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이 금액에 수렴합니다. 거의 이 금액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한 장당 7,000원을 버는 셈인 거예요. 그럼 난 7,000만 원 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000원이라는 금액은 내가 복권을 샀을 때 이 복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상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7,000원인 거잖아. 그런 의미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장 샀을 때는 한 장 사가지고 7,000원 받겠어? 7,000원이 없잖아 저게. 그죠? 이 7,000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0원이라는 건데 이거를 한 장만 샀을 경우에는 7,000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한 장을 사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그냥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내가 이 복권을 사는 횟수를 크게 늘린다면 그때는 평균적으로 7,000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100번 사면은 7,000 곱하기 100만큼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왔다. 저런 행운권을 5,000원에 판대. 기대값이 7,000원인데 이런 행운권을 5,000원에 판대. 어떻게 해야 돼? 사야죠.
올인해야지 올인. 다 사야지 그러면 무조건 다 사야지. 근데 실제로 행운권이나 뭐 복권이나 이런 일이 있을까? 만약에 기대값이 7,000원이라면 복권 가격이 한 5만 원 될 거예요. 5만 원 너무 심했다. 한 2만 원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복권이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기대값보다 복권 한 장의 가격이 더 싸다면 그럼 복권 회사 망하죠. 그건 복권이 아니지 않죠? 그렇죠? 로또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막 1등 상금 보면 엄청 커 보이잖아. 근데 로또 한 장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로또 한 장 가격이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몰라. 아무튼 그 가격보다 훨씬 기대값이 어떨까? 작겠죠.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나 기대값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곱해가지고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 밑에 나오는 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이 뭐지, 얘들아? 분산이 무슨 개념이죠? 옛날에 했지. 중3 때. 너네 막 파릇파릇했을 때, 그치? 중3 때. 그 분산이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왜 필요한 개념이야, 분산이? 맞아.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건데 나하고 아마 그 중학생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게 중3 2학기 때 나오거든요. 중3 2학기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시연이가 시험을 봤는데 5과목 봤는데 점수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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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이야. 근데 재준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이야. 이러면 시연이의 평균 점수 몇 점이죠? 80이죠. 재준이의 평균 점수 몇 점이죠? 80. 평균이 서로 어때요? 똑같죠. 평균만 보면 둘이 똑같아. 하지만 각각의 점수를 따져보면 시연이는 고르게 80점을 받은 거고 재준이는 어떤 거 못 보고 어떤 거 잘 보고 해가지고 평균이 8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포가 분명히 다른데 평균이라는 값만 가지고는 이 분포가 다르다는 걸 표현을 못해. 그냥 똑같아져 버려. 평균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평균에 밀집해 있는 자료도 있고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자료도 있는데 그걸 표현하고자 만든 게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봐. 분산이 뭐야? 퍼트리는 거잖아. 분산, 퍼트리는 거.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야. 그럼 예를 들어 시연이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점인데 모든 점수가 다 80점이죠. 이거는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는 거야? 안 퍼져 있는 거야? 안 퍼져 있는 거야. 그럼 시연이의 분산은 얼마냐? 0이에요. 그러면 재준이는 분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0보다는 훨씬 어떨까? 큰 거예요. 0보다는 커요. 훨씬 커요. 그치? 이게 분산의 개념인데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분산을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어. 들어는 봤나?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은 뭔지 알겠고 편차가 뭐예요? 편차. 바뀌었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별량이라는 건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점수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점수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고요. 평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 그대로. 자, 예를 들어 재준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분산을 구한다면 자, 재준이의 아까 평균이 몇 점이었죠? 80점이었죠. 그러면 재준이의 이 각각의 점수에서 다 80을 빼는 거야. 편차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점수인 첫 번째 별량이죠. 첫 번째 별량 60에서 평균 8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죠. 70에서 평균 8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고 80에서 80을 빼면 0이고 90에서 80을 빼면 10이고 100에서 80을 빼면 20이죠. 이게 뭐라고 이게? 편차. 자, 이 편차들을 뭐 하래요? 제곱하래요. 편차들을 제곱하래. 편차들 제곱하면 요건 400이 되고 요건 100이 되고 0 되고 100 되고
아이고 400이 되죠. 그러면 이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가지고 5개였으니까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200이 되지. 200. 이 200이 바로 재준이의 뭐야? 분산이야. 분산.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그리고 분산하면은 맨날 같이 따라 나오는 거. 밑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애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표준 편차는 하나도 안 중요해. 표준 편차는 그냥 무조건 분산 구해가지고 거기다 뭐 씌운 거죠?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운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10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은요. 중학교 때 쓰던 방식이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필요하다면 이 개념으로 풀겠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자 135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평균을 EX, E 괄호 X 이렇게 표현하고요. 분산을 V 괄호 X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야 지금. 자 VX를 구하는 거예요.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래요. 이 식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앞에 E가 붙으면 이거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에요? X제곱의 평균이죠. 그렇죠?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래요? 평균의 제곱을 빼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외울 겁니다. 우리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거예요. 중학교 때 썼던 공식은 개념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계산하기 편한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실제로 어떻게 써먹냐면 이 문제만 풀고 마칠게. 139쪽에 자 139쪽에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죠. 여기도 봐봐. A 하나 껴줬지 그지? 뭘로 찾으라는 거야? 합이 1이다 이걸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10분의 3에다가 10분의 2, 10분의 5에다가 10분의 8인가? 그럼 A가 얼마야? 5분의 1이네요. 그죠? A가 5분의 1인 거 찾았어. 자, 그럼 확률 분포 표는 완성이 됐으니까 평균 찾아봅시다. 평균 2의 X 평균. 자, 아까 설명한 기대값, 그죠? 기대값이 평균이었죠? 자,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X랑 그것의 확률이랑 쭉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치? 자, 쭉 곱해가지고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네, 그치? 뭐 한 건지 알겠지, 재준아? 그죠?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없어지니까 뭐니 이거? 1이네 1.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 이제. 분산. 승혁아 아까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로 알파벳 뭐를 썼다? V, 그지? VX, X의 분산을 구할 거야. 자,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요렇게 썼었죠. 요렇게 요거 빼기 요거. 그죠? 앞에 거는 X를 먼저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제곱의 평균 이렇게 불렀고 뒤에 거는 EX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평균의 제곱 이걸 이렇게 뺀 건데 뒤에 거는 쉬워요. 그냥 평균을 이미 우리가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제곱하니까 뒤에 거는 그냥 1이지. 근데 앞에 걸 구할 때 이게 필요해 이제. X 제곱이 필요해. X 제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x 값들을 뭐 하라는 걸까요? 제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다가 위에다가 살짝 한 칸 더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x 제곱들을 써놓는 거야. x들을 다 제곱해 버리면 돼요. 1, 0, 1, 4, 1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x 제곱의 값들을 쭉 써놓은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x 제곱에다가 그것의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x 제곱에다가 확률 곱하고 x 제곱에다가 확률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자 제곱의 평균은 5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6 이렇게 되죠. 얼마야? 4. 자, 제곱의 평균이 4야. 거기서 뭘 빼면 답이다?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1을 빼면 답이다. 그래서 4 빼기 1 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3. 이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지? 루트만 씌용. 루트 3이 답이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39까지고요. RPM은 64까지만 할게요. 64까지. 아, 고생했어요. 토요일날 2시 그리고 특강 있는 사람들 내일 1시 여기가 알겠지? 1시 여기 맞췄어요. 수고했어요.